그래서 이 시계의 출시일에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것이 멈추고 빛이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분주하고 밤낮 없이 빛나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때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파괴됐을 때도 라코의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공군을 위한 시계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일럿 시계는 라코가 자다가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전문 분야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A타입 플리거인 라코 슈투트가르트 프로 모델입니다.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 수많은 플리거 중에서도 이 시계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A타입일까요? A타입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초창기 다이얼입니다. B타입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겠죠. B타입을 비롯해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투워치나 군용 시계는 보통 디자인이 투박해요. 소위 덕스러운 외모를 가졌어요. 반면 A타입은 그 헤리티지를 즐기면서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꽤나 세련되고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IWC가 영국군의 헤리티지를 포기하고 베스트셀러인 마크 시리즈에 독일 시계의 요소를 섞기 시작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핏 봐선 평범한 외모 덕에 거부감 없이 대중적이면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중에서도 왜 슈투트가르트일까요? 100년의 역사는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회성 복각품 등으로 한 번씩 되돌아볼 만한 추억에 그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명맥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라코는 현대의 기술과 근원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매력적인 빈티지 스타일을 융합해 독일 플리거 시계를 논할 때 여전히 꼭 거론되는 멋진 브랜드입니다. 그럼 다시 왜 슈투트가르트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과거와 현재의 융합에도 모자라 라코가 미래의 부름에도 응했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가능한 라코 프로를 출시하면서요. 여러가지 요소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커스텀이죠. 케이스의 소재, 사이즈, 다이얼, 케이스백, 심지어는 용도의 위치까지. 이러한 커스텀은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역사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선 꺼려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미지와 건조를 지켜야 했기 때문인데 라코가 이걸 시원하게 깨버렸네요.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37mm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러그가 18mm인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시계 전체와 러그 사이즈의 황금 비율은 2대1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 제조사가 따르고 있는 법칙이에요. 이를 어기면 디자인에 부조화가 옵니다. 웃옷은 2X 라지, 바지는 28 사이즈 입는 거죠. 그런데도 라코는 좁은 러그를 사용하는 고집을 계속 부려왔습니다. 때문에 시계의 크기에 비해 스트랩이 빈약해 보이고 비율을 해쳤죠. 근데 이번에 3718 옵션이 나온 겁니다. 한국인의 손목에 잘 어울리면서도 황금 비율에 가까운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시계의 출시일에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A타입 플리거의 전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정말 멋진 이유는 단 한 군데도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덱스와 핸즈의 크기는 물론 라코의 로고마저도 가장 적절한 사이즈로 배치됐습니다. 다이얼은 건조한 블랙 색상인데 빛을 강하게 받으면 진한 초콜릿 컬러가 나오기도 해요. 그때 블루 핸즈도 파랗게 빛나는데 이게 이 시계가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입니다. 다이얼의 6시에는 메이드 인 젊은이가 적혀 있는데 이것도 커스텀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두께는 11mm, 케이스백부터 러그까지가 평평해서 손목에 착 달라붙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에 맞는 완벽한 두께입니다. 잡기 쉬운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군용 식별번호도 빼놓지 않았네요. 케이스백은 무난하게 필수적인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운데 각인을 무료로 넣어줍니다. 저는 not for sale이라고 적었는데요. 정말 비매품은 아니고 팔지 말고 오래 차자는 의미에서 새긴 각인입니다. 저는 솔리드백을 선택해서 무브먼트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시계는 셀리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라보레가 기본이고 추가금을 내면 탑급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기본 스펙인 엘라보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 자동차 옵션 넣는 거랑 비슷합니다. 독일 항공시계 다이얼 맨 위에 항상 있는 이 삼각형 표시는 뭘까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가시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을 믿습니다. 초기 항공시계는 삼각형 대신 숫자 12로 표시되어 있었고 야간 비행이 가능해진 2차 대전부터 삼각형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말 되죠? 삼각형 양옆의 점은 59분과 1분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플리거는 언제 어디서든 한눈에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의 시계입니다. 저는 라코의 스트랩은 사용하지 않고 스토바의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코가 뻣뻣하고 리벳이 부자연스러운 데 비해 스토바는 소재도 부드럽고 보기에도 더 예뻐요. 24유로, 한화로 약 32,000원입니다.
최고 가성비의 파일럿 스트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수가 200m까지 지원이 됩니다. 거의 다이버의 스펙이죠. 어차피 보통 가죽 스트랩을 착용하니까 물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혹시 모를 실수로 물에 빠뜨리더라도 시계 본체는 살아있다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케이스의 마감은 확실히 라코의 저가 라인보다 좋습니다. 다른 시계들에 비해 축광에 시간이 좀 걸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발휘하는 야광 성능도 좋고요. 가격은 저와 같은 깡통 옵션 기준 총 한화 130만원 정도가 듭니다. 국내 수입 업체를 거치는 것보다 직구가 최소 1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동양인의 가는 손목에 어울리는 미드 사이즈는 여태 스토바가 혼자 다 해먹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드디어 라코에서 오랫동안 만족하며 찰 수 있는 플리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간 착용해본 결과 스트랩을 제외하고 시계 본체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라코의 저가 모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추천하지 않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브랜드 없는 시계랑 큰 차이를 못 느꼈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 값만 더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로 모델은 플리거를 구매할 때 정말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등장한 스토바의 파일럿 스트랩 사면 후회할 일 없어요. 극강의 가성비. 어쨌든 이 멋진 시계에 커스텀을 통해 여러분이 축적해온 취향을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가지고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